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 우리는 매일 어딘가로 향하고 또 무언가를 꿈꾸며 더 나은 세상 속을 향해 열심히 걸어갑니다. 나를 위한 삶과 남을 위한 삶이 하나로 이어지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을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실천하는 사람들. 행복한 삶을 꿈꾸는 그들은 사회적 기업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협동이다. 백지장을 서로 맞드는 일이다. 사회적 기업은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눔, 봉사.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오는 게 분명히 있는. 그래서 여럿이 함으로 너도 알고 나도 알아가면서 모여지는 뭐 이런 기쁨들이 최고입니다. 함께 세상을 바꾸는 이름, 사회적 기업. 그 울림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곳은 인천 평화의료생협입니다. 어느 동네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병원입니다.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 이 병원의 의사와 환자는 조금 특별합니다. 나이 드신 어머니의 건강을 염려하듯 따뜻하게 환자를 배려하는 것이죠. 박병래 할머니가 꽤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곳까지 찾아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래됐어요. 여기 이 병원만 이용한 지 오래됐어요. 자세하게 뭐든지 어디 아프다면 자세하게 다 약도 해주고 알아서 다 해줘요. 약간 충혈이 되셨네요. 좀 재볼게요. 김병일 원장은 이곳을 찾는 모든 환자를 이웃 사촌이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주치의가 없는, 정해지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내 병원과 내 주치의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기존의 의료기관이나 아니면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공공의료기관에서 받기 힘든 건강과 의료에 관련된 서비스를 우리 스스로 의료기관을 만들어서 운영해 보자. 지역민들의 주치의가 되어주는 병원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빼곡하게 적혀있는 이 이름들에 그 답이 있습니다. 바로 병원을 위한 운영비를 일정 부분씩 책임지는 지역 주민들의 이름입니다. 주민 스스로가 지역 의료 사업에 직접 참여해 의료비 지출을 낮추고 건강 수준을 높이는 의료복지의 또 다른 모델입니다. 이렇게 정부나 시장이 운영하지 않는, 저희는 이제 3의 영역이라고 보는데, 이제 그런 자원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동원이 돼서 그런 지역사회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도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인천평화의료생협의 진료는 병원 안에서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김병일 원장이 찾은 곳은 장애우들이 모여있는 한 시설.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료비가 없어 병원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직접 방문해 진료하는 것도 이 병원의 역할입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체중이 많이 안 느시는데 걷기 운동 좀 하세요? 네.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정을 위한 마을 공동체. 그 이상의 역할이었는데요. 지역 주민들을 단순한 환자로 만나지 않고 진료실 안과 밖에서 같이 생활하는 그 이웃으로서 그런 신뢰 속에서 믿음을 또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가장 보람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뜰. 이름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곳 역시 지역사회를 위한 인천의료생협의 또 다른 활동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노인 돌봄 프로그램 등대는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선 가족과 떨어져 홀로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을 돌봐줌으로써
가족들이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 기반에서 같이 지내기 때문에 의료의 문제와 생활상의 문제가 같이 연계돼서 해결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상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어떤 돌봄의 문제, 서로 교류의 문제, 또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는 재활의 문제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모임을 하게 되었고, 병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대신 지역 내 소외계층의 행복한 삶을 선택한 인천 평화의료생협. 유아 시절 다시 보러 간 거겠죠. 어린 시절로. 그늘 속에 있던 노인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찾아주는 등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모두의 건강과 안정을 꿈꾸며 다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 바로 사회적 기업이 꿈꾸는 곳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말 그대로 사회적 목적 실현을 가장 우선 원칙으로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취약계층 고용이나 아니면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환경 문제 해결이나 아니면 문화 소외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지역사회 안에서 어떤 사회적 목적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설립 운영되는 기업인데, 연습이 한창인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문화예술 공연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이들을 위해 다양한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한마당. 이곳 역시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입니다. 연희자 있지만 관중들과 소통하는 부분이 첫 번째예요. 소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임새 이런 것이 다 소통에 들어가는 거지. 잘한다 이런 부분들이 가져와야 되는 거죠. 오늘 같이 하는 사람들 잔치마당의 국악나눔예술단이라고 부평 지역에서 풍물을 10년 이상 했던 분들이 이번에는 새로운 풍물일이 아니라 새로운 연희를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했던 사람 나가지고 새로운 뛰어달라 하는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곳에서 공연을 하는 부단원 대부분이 전문 배우가 아닌 평범한 가정주부라는 것입니다. 잊고 지냈던 꿈을 찾아 하나둘 모인 주부들. 실제로 이 부분에서 어떻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중심 잡는 거라서 아주 괜찮습니다. 청소, 빨래, 재활용, 분리수거 다 하고. 다 하고. 네. 여가 시간을 활용해 공연 연습에 몰두하는 모습이 전문 배우 못지않게 진지하기만 합니다. 근데 지금도 동네 노인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노인분들 또는 우리 이렇게 소외된 지적 장애인들 이런 데 가서 공연해주고 이럴 때 그분들이 너무너무 그 어설픈 몸으로 같이 춤을 추고 같이 막 손뼉을 잘 안 맞춰지는 손으로 너무 좋아서 치고 이럴 때, 그럴 때가 가장 가슴이 아프면서도 보람되고 그러죠. 한때 이루지 못한 꿈을 실현하면서 많지는 않지만 돈도 벌고 있으니 일석이조의 행복입니다. 저희의 단원 10명이 80%가 취약계층입니다. 실질적으로 중장년층도 있고 청년 실업자도 있고 또 한부모 가정도 있고 이런 분들이 예술 전공을 했던 분들로 저희가 채용을 했던 부분에서 일자 창출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회에 다시 환원할 것인가는 늘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연습해온 무대를 선보이는 날. 창작연희극 인천아리랑은 전통연희단 잔치마당의 정단원과 부단원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가는 무대로 노동과 놀이, 제의가 함께했던 우리 민족의 삶을 예술로 승화시켜 진정한 한국인의 공동체적 삶을 소개한 작품입니다.
공연에 앞서 준비를 서두르는 단원들. 그동안 대사 하나, 동작 하나에 정성을 쏟았던 소중한 순간들이 모여 오늘 그 빛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극적인 것은 윤식 선생님이 하고 우리 타악하고 이런 걸 자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챙겨주라고. 관객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한 연습 작품을 공개하는 날, 즐거운 우리를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날, 관객들에게 감동과 즐거움과 또 눈물까지 주는 날. 얼씨구! 절씨구! 지어자! 드디어 시작된 공연. 이 순간만큼은 전문 배우로서 관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단원들. 가난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었던 꿈. 가족 때문에 잊고 살아야 했던 나를 찾아 날개를 펼치는 순간입니다. 원태도 잘한다. 펼쳐주는 것도 없네. 혼자 하면은 좀 가지만 함께 하실 때는 멀리 갈 수도 있고, 이런 걸 많이 느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 부평이 다른 지역에 비해 우리 잔치마당으로 인해서 이런 국악이 대중화돼 가고 있고 생활화돼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크게 보람이 되고 그리고 긍지를 갖고 있죠. 인천 의료생협과 전통연희극 잔치마당과 같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공동체의 행복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떠오른 사회적 기업. 우리나라는 2007년 아시아 최초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현재까지 240여 개의 사회적 기업이 정부의 지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실질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고민을 해결해주고 일자리뿐 아니라 의료, 생활,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자신의 행복을 찾아 삶을 즐기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7년)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사회적 기업인 이곳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고용해 함께 일하고 있는 제조업체입니다. 칫솔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한 이 기업은 현재 프린터의 잉크 카트리지 재제조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계의 부품들을 만들어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핸인핸이라는 그 말이 보면 손과 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손을 잡고 가는 사회, 지역 주민과 또 장애인이 함께 손을 잡고 가는 사회, 이런 그 서로 함께 어우러져 가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우리 그 궁극적인 방향이고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은 이를 통해 자립의 기반을 닦으며 삶의 즐거움과 희망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돈 벌어서 어디에 쓰세요? 통장 넣어가지고 그냥 아파트 집 살라고 돈 모으고 있는데. 집 살라고? 네. 많이 모았어요? 좀 모아놨어요. 그냥 니 2억 모았어. 얼마? 2억 정도 모은 거. 2억? 한번 다 그렇게 많이 모았어요? 한 번도 안 쓰고 해가지고. 한 번도 안 쓰고? 네, 통장 넣고. 중증 장애인분들이 일자리를 갖기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일자리가 주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시간이 걸리지만 적응을 통해서 직장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부분이 그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 그리고 그분을 아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해주고 의지하며 직장 생활의 즐거움을 나누는 기쁨. 남과 다르지 않다는 자신감까지. 이것은 이들 한 사람 한 사람만의 기쁨만은 아닙니다.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할 수 있다는 커다란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거죠. 1030 캠페인이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이 없으면 삶이 없다라는 그런 캠페인이 있어요. 장애인분도 마찬가지예요. 일자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경제력을 갖게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자기가 무엇이든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를 가졌을 때 우리 친구분들이 얼마나 그 자긍심을 느끼는지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많이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다. 우리 비장애인도 일자리가 중요한 것처럼 장애인도 똑같이, 아니 그 이상 중요하게 일자리를 느끼고 있고 그 일자리를 통해서 또 만족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 기업은 나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인데요. 소외되는 사람 없이 지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고층 아파트 사이에 둘러싸여 마치 섬처럼 남아있는 인천의 마지막 달동네. 젊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간 이 마을엔 남아있는 노인들이 서로의 쓸쓸함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이 적막한 마을에 얼마 전부터 즐거운 소리가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이곳에 사회적 기업 자바르떼가 할머니 노래교실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신이 가진 재능을 기부하겠다고 선뜻 나선 박정열 씨는 비록 무명 가수지만 음악적 재능을 발휘해 외로운 할머니들의 마음을 톡톡히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 문화예술하는 사람들이 꼭 물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반 사람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 나눔 기구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돈으로는 못하지만 이렇게 문화로서는 할 수 있잖아요. 그 지역에는 이렇게 소외된 우리 어르신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불러도 좋고. 박정열 씨는 이 작은 노래 교실을 통해 많지는 않지만 일정한 급여를 받으며 소외된 이웃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게 되었습니다. 아, 제목 하나만 치니까 따라서 이 가슴이 그냥 확 터져. 그러니까 친구분들 얼굴 보시고 동네 산다기도 못 보거든요. 친구분들 얼굴도 보고 건강에 좋고 노래 부르기 좋고 다 좋아요. 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일주일에 한 2번씩 왔으면 좋겠어. 더 왔으면 좋겠어.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네. 저는 근데 갈 길에 이제 어르신들하고 함께 가는 그래서 정했어요. 그래서 아까 노래도 보면 이제 그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흘러간 노래 위주로 많이 하고 내 그냥 평생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앞으로도 그래서. 가수로서 알려지진 않았지만 자신의 노래로 나눔의 즐거움을 알리고 또 그를 통해 할머니들은 생활의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노래로 주고받는 사람들. 하지만 자바르떼 노래 강사들에겐 남모를 고민이 있었는데요. 당장 처한 생계 걱정에 마음 편히 활동을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버는 것보다는 나눔이 더 마음이 더 쏠려서 그래서 그냥 어디든지 우리 어르신들만 있으면 그냥 그런 게 예산 없이 그냥 뭐 달려가는데 나 그게 항상 고민이에요. 한 주 동안 건강하셔야 되고 요즘 날씨가 좀 쌀쌀해집니다. 주말에는 비 온단 말이 있어서 토요일에 일요일에 비 온다고 그랬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네, 조심하세요. 아직까지는 경제적으로 조금은 자립할 수 있는 기반들이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되어야 거기서 활동하시는 예술가나 아니면 그 외의 어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한다면 어떤 활동가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긍지를 갖고 혹은 생활에 대한 걱정 없이 활동에 매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활동의 매질의 결실은 분명히 지역에 돌아가는 것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쌓여서 지역의 어떤 공동체적인 발전에 이제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인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1년 365일) 거의 매일 일정이 빠듯하다는 청소용역회사 크린 인천. 인근 지역의 건물, 병원, 자동차 등
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열심히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 준비하셔가지고 얼른 출발하도록 하십시다. 크린 인천 직원들의 일손이 바빠지게 된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직원 대부분이 집안일에 익숙한 주부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보다도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일을 나오게 돼서 참 기쁘죠. 뿌듯해요. 내가 이래서 가정주부 했을 때보다 밖에 나가서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돈 벌었다는 그런 성취감이 좋아요. 뿌듯하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느끼고요. 직업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삶의 활력소라고 생각해요. 발걸음마저 가벼워지는 새로운 하루의 시작. 요란한 청소기 소리는 오히려 이들에게 활력을 주는데요. 일을 하고 난 후랑 전후의 차이가 확실하게 고객들도 알 수 있고 저도 느낄 수가 있어요. 딱 보면 깨끗해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보람도 있고 당연히 일에서 도는 땀 가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이 없어 고민하던 소규모 청소업체들이 뜻을 모았고 사회적 기업을 선택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선택한 뒤 50대 이상의 여성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면서 지자체의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 뒤 이곳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이 많아진 것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일하는 이들의 땀과 노력이 또 다른 가치의 이름으로 행복의 뿌리를 뻗어가고 있는 것이죠.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데 그거에 대해 우리도 보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월급은 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급료의 1%를 내면 회사도 또 같이 1%를 출연해서 해서 이제 우리 어려운 이웃이나 장학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연말에 또 딱 어려운 곳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것들 자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작지만 소중한 나눔의 결실. 통장에 새겨진 마음에서 알 수 있었는데요. 혼자서 금액이 적어서 못하지만 모으면 또 큰 돈이 되기 때문에 여러 식구들이 모아서 그거를 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나 이런 데서 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고요. 크게 좋아하시고 그러십니다. 또다시 일터로 나서는 사람들의 표정이 즐거워 보이는데요. 이사 청소 가면요. 키가 크다 보니까 뭐 베란다. 내가 하는 일이 또 다른 행복을 만든다는 것. 그들의 발걸음이 가벼운 이유입니다. 평화를 주고받는다는 이름의 평화 나눔 가게. 이곳에선 다양한 물건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 번 오면 계속 찾게 된다는 이곳엔 특별한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현금 없이도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다는 겁니다. 행복한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부평구에서 선택해 사용하고 있는 지역화폐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쁘네요. 이랑 싸고 이거 하나만 주세요. 있습니다. 이미 해외 성공 사례가 있는 지역화폐는 지역 사회를 돕기 위한 방법으로 추진된 일종의 대용 화폐입니다. 돈 없이도 그리고 최소한의 돈으로 우리 그 지역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경제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그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건강 소모임 같은 이런 걸 많이 해요. 지역 화폐는 가입만으로도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제 평화의료생협에서 하는 지역 화폐 매장이고요. 가입하신 분들은 이제 현금 5,000원에 지역 화폐 5,000평화를 이제 합해서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현금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지역 화폐는 현금이 없는 주민들이 부담 없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고 때로 자신이 가진 물건을 판매해 얻은 평화로 또 다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지역 화폐의 활용은 경제난에 시달리는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의 수단으로서 긍정적인 효과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를 얻는 방법 역시 간단합니다.
가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 화폐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 화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친절 봉사로 지역 화폐를 적립하고 직접 만든 물건을 팔거나 재활용품을 기증하면 소정의 지역 화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지역 화폐는 평화 나눔 가게에서 일상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화폐 사용이 지금보다 더 활발해진다면 물건 외에도 병원비, 학원비, 청소 용역비 지급 등 생활 전반에서 폭넓게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지역화폐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그 지역 경제를 블록화시키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지역화폐는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서점에 가서 그 책을 구입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어떤 상가들이나 자영업자들의 어떤 유통 구조를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지역 경제도 결국은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주로 종교단체가 아니냐고들 말씀 많이 하시는데 종교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가게문 열려 있을 때 들어오셔서 구경을 하셔도 좋고 차를 드셔도 좋고 앉아서 쉬어 가셔도 좋은 공간입니다. 바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또다시 흥겨운 시간을 만끽하는 사람들. 학생, 주부, 직장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잔치마당의 구학 수업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우리는 일반 학원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악을 배우고 있다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에게나 이것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배우는 사람들이 수강료가 부담이 돼가지고 배우고 싶든 못 배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습료는 어떤 회비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과 지역 주민들이 연결되어 서로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수업인데요. 가르치는 선생님은 직업으로서 얻는 보람과 긍지뿐 아니라 수입이 발생하는 창구가 되고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중장년층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지식과 삶의 에너지를 얻게 되는 기회인 것이죠. 특별하게 스트레스를 풀을 데가 없잖아요. 이 장구를 치다가 보니까 두들기는 맛이 있어요. 물론 저는 팝송도 좋아하고 클래식도 상당히 좋아하지만은 우리 가락 같은 그 호흡이 돌아가는 그러한 가락을 그 접함으로 해가지고 정신적으로도 수건화가 되고 이것처럼 정적인 가락이면서도 상당히 정중독인 그런 가락인 게 상당히 저는 좋고 많이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사회적 목적 실현이 가장 주요한 동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러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기업으로서의 어떤 생존과 어떤 지속 가능성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사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입의 어떤 포트폴리오 자체가 굉장히 다양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안정적인 좀 재정 기반을 갖는 것, 이것이 사회적 기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멋진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 이 작업실은 사회적 기업 잔치마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 잘 그려진 작품에서 다양한 재능이 돋보이는데 이 그림들은 유명 화가의 작품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솜씨입니다. 특이한 건 그림을 그리는 둥근 화판이 독특한 미술 재료라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망가진 장구의 북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폐국악기가 이곳에서 또 다른 가치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예술 공연을 했던 그 악기를 모아서 다시 또 시각 예술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양하게 하긴 시도는 좀 해보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 스스로도 기대를 좀 하면서 작품을 임하고 있습니다. 미술 전공자들과 함께 시작한 폐국악기 재생 디자인 사업은 오래되어 버려진 국악기의 소모품들을 모아 새로운 예술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예술가로서 당당히 제자리를 찾고 재활용된 폐국악기의 변신은 새로운 가치를 아낌없이 뽐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나만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 주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간다는 것, 이런 의미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이유가 아닐까요? 또 다른 장르의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미술 분야나 공예 분야 이런 예술인들에게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창출해 줄 수 있는 분야가 있다는 거죠. 이런 새로운 예술품으로 만들어내므로써 그에 대한 가치가 창출될 것이고 이것을 판매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건 또 다른 수입이 창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가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사회적 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어떤 비율만 하더라도 60% 이상이 되거든요. 취약계층의 특성이나 그런 어떤 생산 능력의, 고용 능력의 어떤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좀 차별화된 어떤 지원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결합되는 방식들이 향후에는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역 공동체의 행복을 꿈꾸는 사회적 기업의 따뜻한 움직임. 그들과 함께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대기업 전문직 사람들의 참여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나눔 활동에 나서고 싶지만 그 방법을 잘 몰랐던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일을 찾게 된 것. 일명 프로보노 활동이 그것입니다. 관심은 있어요. 이제 많이 인지도는 올라간 것 같아요. 재능 나눔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뭐 프로보노에 대해서 인지도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올라갔지만 확실한 성공 케이스나 이렇게 짜여진 뭐라 그럴까요? 매뉴얼이나 이렇게 내가 따라할 수 있는 롤모델 이런 것들이 아직은 적어서 활동하시는데 어려움들이 아직은 많이 있으시죠. 재능 기부 막 이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과연 기부할 만한 재능이 있어? 내가 도움이 될까? 이런 두려움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시간 같은 것도 얼마나 많이 이게 과연 얼마나 많이 이렇게 붙어서 할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프로보노 활동에 대한 인지도는 낮지만 자신의 재능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사회적 기업이 지금보다 더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보면 재밌겠다. 왜냐면 박물관 놀이연구소 놀자아는 어린이들이 유쾌하게 놀면서 배울 수 있는 박물관 체험학습으로 사회적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도록 유지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바랄 수밖에 없는데요. 부모 입장에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 아이들에겐 무엇이 더 좋을까? 프로그램이 탄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을 방문해서 세세하게 살펴보는 프로보노. 사실은 저도 애를 데리고 오긴 하는데 와서 하는 게 결국 이제 잘 봐라 재밌다 뭐 이런 얘기가 다였던 것 같고요. 근데 벌써 애들이 몰입도라든지 디테일하게 쳐다보는 거라든지 발톱의 모양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보는 모습들이 굉장히 다른 애들과는 굉장히 많이 차이를 보이는 것 같아요. 놀자의 프로그램은 해외여행 중에 알게 된 놀이를 아이에게 직접 알려주고 아이의 관심과 흥미를 이곳으로 가져온 것이 놀이 프로그램의 시작이라는데요.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것을 정한 게 천연 기념물인데 유럽에 여행을 가게 됐는데 그쪽 박물관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너무나 재미있게 거기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박물관 교육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재미있게 놀면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직접 만들어서 이제 그 회원들이랑 박물관을 돌아본 게 시작이었고요.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둘, 그다음에 하나,
작은 아이디어들이 하나둘 모여 더 큰 아이디어를 낳고 그 생각들이 모여 사회적 기업이 더욱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길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충분한 그 가치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잘 포장이 안 된다든지 잘 드러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그냥 만나서 얘기하는 거에는 좀 한계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보고 애들이 도대체 어떤 걸 좋아하고 있고 또 다른 애들과 비교해서 어떤 것들이 많은 이 서비스가 많이 다른지 이런 거를 봐야지 저도 느낄 것 같아서. 혼자일 때 불가능해 보였던 일도 함께일 때 가능해질 수 있는 건 모두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을 때 더 큰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잠깐 동안에 저희 사업을 이해하고 어떤 방향을 같이 의논한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1년이 넘게 계속 저희랑 저희 사업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주시는데 그렇게 길게 갈 수 있는 파트너가 생긴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되고 의지도 많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은 프로보노 활동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뜻을 가진 사회적 기업과 친구가 되어 자신의 재능도 발휘하고 그 재능으로 누군가의 꿈을 키워준다면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기대할 수 있겠죠? 부평구청 로비에 있는 커피숍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기업을 목표로 준비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카페입니다. 커피 한 잔 가격이 2,000원밖에 되지 않는 이곳은 일을 구하기 힘든 주부들의 새로운 일터가 되고 있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부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직업을 갖게 된 주부들이 경제적 안정을 찾게 되면서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집 밖으로 나오는 주부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되게 여성 가장분들한테 일자리 주고 또 나중에 목적이 현재 지금은 지원금을 받고 사시지만 나중에는 이게 수익금으로 인해서 지원금을 안 받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목적이니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직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부평구청에서는 일이 절실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해놓고 긴밀한 상담을 통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게 생계 유지고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내지 자아 성취도 있어요. 한 가정에 가장이 취업됐을 경우에는 몇 사람의 그 행복을 나눠드리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고 싶은 사람과 일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 카페 직원이 내려준 커피 한 잔을 마시고 편견 없는 공장에서 만든 칫솔을 쓰고 환자와 의사 사이가 멀지 않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이 모든 일상들이 걱정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세상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